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성탄절 새벽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언론에는 이제 성탄절의 비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자,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25일 새벽 도봉구의 23층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4시 57분경 화재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화재가 발생한 방은 3층에 있습니다. 예. 3층에 70대 노부부가 베란다 아래로 피신했고 네. 다만 4층에 거주하던 부부가 아이 둘을 안고 베란다 아래로 피신했지만 남편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10층에 거주하던 임모 씨도 노부부와 동생을 먼저 대피시킨 후 자신도 대피하는 과정에서 결국 계단 통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예. 외벽 그림이 17층에 이르고 2, 3, 4층의 유리창이 모두 깨질 만큼 참혹한 현장이었는데 네. 사망자 2명, 부상자가 30여 명에 이르는 큰 화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사망자 2명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픈데요. 화재 발생 시각이 새벽 시간대여서 가장 취약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때 실제로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보다는 네.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유독가스가 침범해 올 때는 즉각적인 대피가 필요한데 새벽 시간대 모두가 잠을 자고 있고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널리 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렵죠.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잠이 들어 있거나 잠에서 막 깼을 때 어느 정도 연기가 흡입된 상태라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예. 중대한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새벽 시간대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고 3분 정도 유독가스를 흡입하면 심정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입,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젖은 손으로 눈, 코를 가린 경우에는 20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새벽 시간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예. 인명피해가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합동 감식이 이제 한 11시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생활을 또 하셨고 화재 네. 현장도 가보셨을 텐데 네네. 합동 감식을 하면 어떤 거라는 건가요? 합동 감식을 하는 이유는 예. 그 화재 원인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경찰과 소방당국 필요에 따라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때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도 감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문가가 없고, 예. 무엇보다도 발화 지점과 그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죠. 예. 발화 지점만 밝혀내면 어느 정도 화재 원인도 밝혀내게 됩니다. 발화 네. 지점은 유독 화재가 크게 발생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게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화재 연소가 확대한 경로가 있는데 이 예. 확대 경로를 찾아가다 보면 발화 지점, 최초의 불이 시작된 지점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불이 시작된 지점만 찾아낸다면 화재 원인도 어느 정도 규명해낼 수 있는데 네. 그 외에도 관계자들 진술이나 CCTV 영상을 통해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찾아내게 되죠. 그 과정에서 그 가능성이 없는 요인부터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가스 누출 등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다 보면 예. 일정한 방화나 실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추출해내게 되는데 예.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는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귀납적으로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배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화재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문가, 소방 그리고 이제 경찰이 함께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뭐 방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거죠. 방화 가능성은 실제로 화재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금방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즉 침입 흔적이 있다던가 예. 인화 물질 사용 흔적이 있다면 이때는 방화 가능성을 상당히 의심하게 되는데 네네. 현장에 딱 임장했을 때 그와 같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 방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 이 사건에서도 방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고 예. 추정되는 화재 원인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발화 지점부터 찾아내야 하고 예.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역시 합동 감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방화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네네. 일단은 경찰 측에서 일단 그 1차 조사를 한 뒤에 사실 이제 엄밀한 조사는 국과수라든지 정밀 검사를 한 네, 뒤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이 사실인데 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범죄 혐의점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방화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3층 방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예.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실화 내지는 과실로 인해서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발화 지점 추적을 통해서 역추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 과정에서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이 될 만한 증거물을 탐색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큰 화재의 경우에는 그 증거물조차도 모두 소락돼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네. 일단은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 예.
최초 발화가 시작된 지점 방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이고 예. 그 방에 화재를 일으킬 만한 전기적 요인 등 네네.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합동 감식을 통해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해내면 연소 확대 경로를 통해서 역시나 이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예. 원인이 이 지점과 맞닿아 있는 어떤 것이다라는 형태로 찾아나가게 되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아마 스프링쿨러나 화재 경보기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장비가 작동했는지 여부도 일종의 범죄 혐의 유무를 추적해내기 위한 단서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좀 갈래를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불이 난 곳은 3층에 70대 노부부가 살았던 집. 네. 지금 1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뭐 베란다와 연결된 방인 것 같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3층에서 불이 났고 노부부는 생명의 지장이 없고요. 네, 네, 네. 위층 4층에 있는 가장이 숨졌고 네, 이제 네. 위에 있는 또 30대가 숨진 것인데 책임 소재예요. 이거 어떤 식으로 뭐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이 책임을 물고 싶을 것이고 네, 네. 일단 불이 난 그 집에 있는 분들에게 좀 책임을 물고 싶어 할 텐데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건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그 공간을 관리하는 자, 즉 화재가 네. 발생한 공간을 관리하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공간을 관리하는 자가 평소에 관리도 철저히 했고 이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해 기타 자신이 기여하지 않았음을 엄격하게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예. 그 공간을 관리하는 자는 일종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3층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상당히 추정되는 이상 예. 이 70대 노부부에게 민사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만 있나요? 형사 다만 쪽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화재가 이 노부부의 과실로 인한 실화로 인한 것임이 밝혀져야 하겠죠. 불을 지피다가 놓쳤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가전제품이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관리를 하지 못했다. 이 가전제품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예. 일종의 소화 원인이 있었는데 예. 이 가전제품이나 그 먼지가 이 소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때는 실화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예. 발생했을 때 일정한 자기 기여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화로 예. 평가되게 되는데 이때는 실화죄의 책임을 질 것이고 실화죄 책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한 사건이라 예. 과실치사죄의 책임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갈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2001년에 지금 뭐 입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계단에서 숨진 사람이 발견됐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뭐 방화문이 있었다면 뭐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생긴 것인데 네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들은 없습니까? 현재 19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방화 벽이 있죠. 그래서 네. 베란다 등에 사람이 쉽게 발이나 몸으로 뚫고 맞아요. 들어갈 수 있는 방화 벽 등이 있는데 네. 그와 같은 구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경보기 등이 제때 작동함으로써 신속한 경보기. 대피가 가능하게 예. 했었는지 네. 옥상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문이 적절하게 열려 있어서 비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두었는지도 네.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예. 화재 발생 시에 적절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당연한 소순으로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화재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일정하게 물어나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들 아무래도 경찰 지금 현장 감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대로 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는 그냥 목욕을 하던 일상생활 공간이 지금 이 사건들도 일상생활하는 내 집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목욕탕에서 3명이 감전이 돼서 숨졌어요.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된 사건입니까? 24일 새벽에 세종시 조치원읍 모텔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70대 여성 3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네. 여탕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유독 온수탕 안에 있던 탕에 70대 있던 여성 사람은? 3명만 실제로 감전돼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예. 이 건물은 1984년 12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3층은 모텔 주택, 2층은 모텔, 그리고 지상 1층이 접수 카운터이자 남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여탕은 지하 1층에 있고 보일러실도 지하 1층에 있다고 합니다.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까지 경찰의 사고 원인 분석입니다. 예. 오늘 이제 두 사건 모두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전기 점검을 받았대요. 네네. 이게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감전 사고 일어난 원인은 좀 밝혀지지 않은 거죠.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에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네.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데
1차 합동 감식 때는 전기 단락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락흔은 쉽게 말해서 합선을 일컫는데 네네. 합선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합선 외에 다른 누전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예. 전선 피복의 노화로 인한 누전 가능성도 있고 예. 습기가 스며들면서 누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 배전반 등 전기 공급 시설의 하자로 인해 누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특히나 온수탕의 경우에는 그 온수의 기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 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전선에 일정한 하자가 발생해 누전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 여러 누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합동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 누전 가능성이 있고 누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 6월이면 사실 정기 점검이라고 해도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 좀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확히는 6월 20일에 전기 안전 점검 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 목욕탕의 전기 시설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근거는 있었을 것입니다. 네. 아무 근거 없이 적합 판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인데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라 예. 위험성 지적과 고지, 앞으로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안내는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이와 같은 안내가 있었다면 당시 기준으로는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도 어느 정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와 같은 고지가 있었다면 목욕탕 업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욕탕 업주 책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전이 원인이라면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누전의 원인이 있다면 목욕탕 업주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전의 원인이 목욕탕 책임의 업주와 무관한 여타 사정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건 목욕탕의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 측면 배전함 밖으로 전선이 나온 채 방치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요. 예. 이 건물 뒤편에는 목욕탕 가동에 필요한 펌프, 파이프, 등유 탱크 등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관리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관리 상황 그 자체가 그 관리 상황이 직접 누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평소에 관리상 소홀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누전이 원인이 돼 이 사건 감전사가 발생했다면 그 누전의 원인이 된 여러 요인 중 목욕탕 업주의 관리상의 소홀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일단 발화 지점을 추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전사의 원인이 된 요인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그 요인을 작용시키게 된 여러 원인들을 밝히게 되는데 네. 통상 그 공간을 관리하는 업주의 관리상의 과실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대부분이군요. 예. 누전을 원인으로의 감전사가 발생했다면 목욕탕 업주의 과실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근거가 지금 세종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보면 목욕탕 내 구조를 좀 살펴보고 1차 조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락한 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 결국엔 뜯어봐야 되는 건데 네. 그 목욕탕 관계자들이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감전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곳으로는 보통 그냥 플라스틱이 있고 바람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뭐 개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는 것인데. 예. 개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네. 배전반이나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네. 이 목욕탕 탕내 기포 발생기 등도 조사할 예정인데 기포 발생기에 연결된 전기 시설에 일정한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기 시설의 전선 피복이 노후화됐을 가능성도 있고 네. 이 목욕탕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이 팽배해 있는 공간이라 습기가 어느 정도 유입되고 그 습기가 전기 시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네. 이는 평소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노후화된 시설일수록 전기 누전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목욕탕에서 감전사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통상 예.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평소에 관리상의 소홀과 습기 등이 스며들고 네. 전선 피복의 노후화 등이 여러 요인들이 합동해서 발생함으로써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 작용했다고선 치더라도 모든 요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평소 관리상의 과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일어났습니다. 올해 4월에도 종로구에서 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정확하게 좀 사고 원인을 규명한 이후에 대처를 해야 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네. 부검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네네. 오전 부검을 실시한 예정인데 이게 어쨌든 감전사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부검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감전사로 알려져 있지만 일단 범죄 혐의점이 의심되는 상황, 여기서 일컫는 범죄 혐의점은 무조건 고의범을 일컫지 않습니다. 과실범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므로 범죄 혐의점이 의심되는 이상 부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 감전사 부검은 통상 전기가 몸에 흐른 경우에도 전기가 유입된 유입흔과 유출되는 유출흔이 남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전기가 몸을 흐르는 과정에서 일종의 화재처럼 몸속 내부 장기가 살짝 타는 형상도 보이게 됩니다. 네, 그 모습이 네. 보인다면 감전사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 예. 외에 달리 사망할 외력이 없다면 예. 감전사라고 추정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 예. 같은 과정을 거쳐 감전사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에서 이제 부검을 통해서 감전사라고 밝혀졌고 감전의 원인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좀 관리 소홀이 있었다. 네. 그렇다면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때는 예.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그 공간을 관리하는 목욕탕 업주나 전기 안전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업무상 물어야 할 과실치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네. 통상 여타 다른 사건에서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사람이 죽을 것까지는 예견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3명이 사망했고 이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평소 관리상의 부실이 상당히 중하다면 이때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예.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합의하면은 이게 금고형이 좀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인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과 합의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주었다면 이때는 법원이 그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합의한 경우와 반성하지 않고 합의 시도도 하지 않는 경우에 예.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을 둬야 하는데 합의를 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주었다면 이때는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예. 사망자가 3명이고 평소 의무 위반의 정도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네. 합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 나온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안타까운 성탄절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원인을 밝히고 그 이후 후속 대책들을 좀 확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안타까운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